네, 안녕하세요.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오늘은 유니티 2부. 네, 2부. 예,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오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그냥 2부만 보셔도 괜찮고 1부 보고 오세요. 1부 보고 오시죠. 조회수 올려주세요. 예, 1부 보고 이제 2부로 와라. 네. 예, 2부는 좀 숫자적인 내용 그리고 재무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어려우시면은 사실 결론은 1부에 다 얘기하긴 했어요. 네네네. 이게 이제 좀 더 크리티컬한 건 이제 숫자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제가 중간중간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도 어려운 것들이라 네네. 막 횡설수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퍼님께서 잘 조절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일단 제일 불안한 게 발렌시트예요. 어떤 게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4.4빌리언을 인수를 했잖아요. 네. 아이언소스를. 근데 얘네 지금 적자잖아요. 그렇죠. 적자인데 4.4빌리언을 가져왔다. 니네 돈 얼마나 많은데? 니네 돈 많아? 그거 이제 오빠 돈 많아? 그래서 발렌시트를 항상 봐야 되고 네. 이번 분기에 캐시는 1.68빌리언 정도 됩니다. 이번 분기가 1.68빌리언. 예. 네. 근데 이제 캐시 플러스 쇼텀 인베스트까지 합쳐서 네. 다 현금성 자산인 거죠. 그렇죠. 현금성 자산은 1.68빌리언이고 네. 보면은 조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유의미하진 않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냥 현금을 봤을 때는 1.2빌리언 정도 있다. 네. 1.24빌리언 정도 있고 그다음에 쇼텀 인베스트가 굉장히 쪼그라든 걸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똑같습니다. 저희도 이 쇼텀 인베스트라는 거는 뭐 보통 주식이거든요. 쇼텀이 주식인가요? 쇼텀 인베스트에 주식이 있지 않나요? 이건 나중에 좀 더 확인해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현금 등가물 자산이기 때문에 맞아요. 바로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현금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금이라 봐도 무방한 네. 자산들을 가져온 거고 그렇죠.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1.68빌리언 정도 가지고 있다. 네. 유니티가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나 그럼 이제 현금은 1.68빌리언. 예, 1.68빌리언이다. 이 갭 어떻게 메꿀 거냐를 저는 보려고 가져온 겁니다. 네네. 예. 4.4빌리언 쓰는데 현금이 1.68 있는데 맞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충당할래? 맞아요. 이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인수 비용을 4.4빌리언이다라고 봤고 이제 인수해 온 기업 아이언소스. 네. 아이언소스는 또 넷대비 순현금 상태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순현금 상태이기 때문에 440밀리언 정도 순현금이 있었습니다. 인수 당시 마지막 재무제표 기준으로. 부채가 없고 현금이 더 순수하게 더 많이 있었다. 맞아요. 사업 다 심하게 치고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다 정리하고 이제 남은 게 이제 현금 440밀리언 정도 네네.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전환사채로 1빌리언 땡겨왔죠. 그렇죠. 그래서 1빌리언을 가져왔고 네. 그 다음에 얘네 이번 분기 말에 캐시랑 쇼텀 인베스트 네. 1.68빌리언 하면은 총 3.126빌리언 정도 네네네.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면은 네. 한 1.27빌리언 정도가 부족하네요. 적자인 거죠. 네. 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네가 앞으로 사업에서 메꿔야 될 것들인 거죠. 근데 아까 1편에서 음. 주식 발행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주식 발행이 이겁니다. 전환사채. 전환사채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27빌리언인 거고 프리 캐시 플로우를 좀 보면은 최근 4개 분기, 네. 최근 4개 분기의 프리 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실제로 유니티에 돈이 들어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하면은 한 106밀리언 정도 마이너스거든요. 네. 프리 캐시 플로우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얼마나 들지 뭐 당연히 이 프리 캐시 플로우가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번 L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년에 100밀리언 정도 영업을 하면서 돈을 잃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분기에 이자 비용이 5밀리언 정도 나가거든요. 네. 이자 비용이 5밀리언 정도 나가는데 이제 1빌리언을 전환사채를 가져왔잖아요. 네. 2% 이자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20밀리언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로 한 25밀리언 정도 나간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메꿔야 될 돈이고 네. 이게 1년에 매년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백을 해야 됩니다. 얘네가 2.5빌리언 바이백 한다고 기억하십니까 혹시? 옛날에 들었던 것 같아요. 2.5빌리언 바이백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정확히 몇 년까지 한다 뭐 이거 얘기를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6년까지였나? 네. 아무튼 얘기를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장 내년에 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쵸. 어찌됐든 남아있는 2.5빌리언 부채다. 예, 뭐 약속을 했으니까요. 2.5빌리언 하니까 이것도 부채로 하면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1.27빌리언에 매년 131밀리언 정도씩 계속 돈 나간다 생각하고 바이백 2.5빌리언 하면은 거의 4빌리언 정도가 얘네가 이제 갚아야 될 돈인데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 24년에 EV 에비타 1빌리언을 꼭 내야만 해요. 그리고 이 부채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네가 어느 정도 배팅을 한 거기 때문에 아이언소스를 인수하는 게 배팅을 한 거기 때문에 배팅을 한 만큼 프리캐시 플로우를 일단 이거를 플러스로 바꿔야 되고 프리캐시 플로우를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에비타도 매년 이제 순현금 상태로 계속해서 해가지고 이거랑 이거를 네팅을 쳐야 된다. 안 그러면 굉장히 늪에 빠질 수 있다. 정리하면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빨리 돈 벌어야 된다. 빨리 벌어야 된다. 그래서 뭐 얘네가 되게 물론 저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인심 쓰듯이 우리 24년에 1빌리언 꼭 벌어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머스트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3년도 지금 이제 22년도 3분기니까요. 23년도 24년도에 이 캐시플로우 프롬 오퍼레이션에서 뭐 여기서 막 돈 챙기는 걸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가지고 당연히 여기서 계속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래서 에비타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게 비용으로 빠지면 안 되고 그래서 비용 관리 얘기를 엄청 한 거고 우리 23년, 24년까지 에비타 흑자 전환하고 1빌리언 가져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숫자적으로 그래요. 지금 얘네가 이걸 안 하면은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는 성장성에 굉장히 포커스를 뒀어요. 크리에이트 몇 퍼센트, 오퍼레이트 몇 퍼센트, 오퍼레이트 뭐 그 애플 IDFA 뭐 이런 식으로 이슈를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앞으로는 이 발렌시시랑 캐시플로우를 계속해서 까봐야 돼요. 실제로 그 이 흑자의 길로 가고 있는지. 맞아요. 그래서 이 캐시플로우 오퍼레이션이 그러니까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죠.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흑자 전환이 계속 지지부진 된다라고 하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흑자 전환이 되고 분기별로 늘어나는 것까지 저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티를 투자를 할 거면 장기로.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못 하시겠으면 어차피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구독만 해주시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총평을 보면은 제가 항상 이제 서퍼님이랑 시장 얘기도 하고 주식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 매일 하죠. 매일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맨날 고민했던 게 특히 제가 많이 고민했던 게 돈을 못 버는데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에비타도 없고 그리고 어닝스도 없는데 뭐 PE도 없고 EV 에비타도 없고 뭘 대체 뭘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보통 이제 PSR로 보거든요. 이때까지는 국룰이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왜냐면 PSR로 보통 평가를 하는 기업들은 성장주고 아직 초기 단계인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유니티를 보시면 알겠죠. 유니티 주주는 다 아시잖아요. 뭐 툭 하면은 뭐 증자하잖아요. 뭐 우리 주식 줄게. 너 돈 줘.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물론 대주주들이 허락을 했겠지만 소액주주는 주주도 아니냐고. 그래서 자꾸 막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죠. 분기마다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PSR에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당시에 그 발행 주식수를 가지고 시가총액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발행될 주식이 훨씬 많으니까. 훨씬 많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발행 주식수 가지고 밸류에이션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 고민이 항상 있었어요. 그럼 대체 뭘로 봐야 되냐. 그건 뭐 뒤에서 또 하겠지만 어찌됐든 주주 입장에서는 그 주당 가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EPS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PE 멀티플도 EPS를 가지고 하는 건데 EPS가 earning per shares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당 버는 돈 이익인 건데 이익이 없으니까 이 결국 주당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익이 성장하지 않더라도 발행 주식수를 깎으면 EPS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선 투자할 만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수가 많아지면 EPS가 적자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것도 1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던 거였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유니티 주주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재무제표상 EPS가 자꾸 마이너스가 줄고 있어서 좋아지고 있는 건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주식수가 늘어나서 좋아진 거지 기업이 돈을 벌어서 좋아진 게 아니다. 정확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니티 같은 기업은 흑자 전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분기나 연간 이런 걸 보면은 뭐 마이너스 0.8이었다가 마이너스 0.4였다가 마이너스 0.1이었다가 분기별로 이렇게 플로우가 내려와요. 네네네. 조만간 흑자전환 할 것 같잖아. 전혀 아니거든요. 내용 보면은 실제로 넷 인컴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냥 발행 주식수가 더 많아지는 것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에서 숫자의 함정인 거죠.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유니티가 지금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넷 인컴은 점점 더 마이너스가 커져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발행 주식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넷 인컴은 점점 흑자 전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 그래서 실제로는 아까 말한 캐시플로우랑 발렌시시랑 이런 걸 다 까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넷 인컴도 절대적인 수치로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기 딱 좋다. 그래서 그럼 이 고민을 계속 하던 차에 체크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체크를 한 게 있습니다. 뭐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완전 희석 주식이라고 한국말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발행 주식수가 300밀리언이에요. 근데 얘네가 전환사채를 막 발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전환사채랑 스톡 옵션이랑 이런 게 되게 발행을 쫙쫙 했을 텐데, 예를 들어 24년에 만기인 전환사채가 10밀리언이 있고 25년 만기인 전환사채가 50밀리언이 있고 27년 만기인 전환사채가 100밀리언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완전 희석 주식수는 그냥 이제 뭐 야후 파이낸스나 네이버 금융이나 인베스팅닷컴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유니티에서 발행 주식수 300밀리언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앞으로 이제 전환이 될 것들을 다 더해가지고 160밀리언이니까 460밀리언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희석주를 가지고 평가를 하자. 그러니까 향후 주식으로 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계약들이 있는데 그게 다 계약이 성사가 되면 맞아요. 실제 유의미한 주식수는 460밀리언이 된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갖고 계산을 해보자. 이거 가지고 계속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충분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10밀리언, 50밀리언, 100밀리언이 얼마의 가격으로 전환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예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뭐 한계점은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미래에 발행될 주식인데 미래의 유니티는 달라질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전환사채가 100달러가 있다. 근데 지금 주가가 50달러인데 전환을 하면 2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1달러에서 전환을 하면 100주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1달러가 이제 전환가라고 했을 때 나는 100달러 정도의 그 전환사채 발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1달러로 나누면은 100주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생기는 주식 수가 달라져요.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번 분기에 그 유니티의 10Q를 보시면은 이 예상됐던 이것도 10Q에 나옵니다. 예, 10Q에 나오는데 완전 희석 주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다음 예상 분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순전히 낮은 주가 때문이다. 왜냐면 그때 지금 27달러인가 20 몇 달러였는데 원래 저번 분기에 발표했을 때는 뭐 60달러 막 이때 가격으로 이 10밀리언, 50밀리언, 100밀리언을 나눴으니까 주가가 뭐 예를 들어 뭐 했는데 뭐 예를 들어 20달러, 지금 20달러요? 만약에 3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그러면 발행 주식 수가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 설명이 돼 있고 주석을 보시면은, 그래서 아무튼 이걸로 판단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똑같은 게 2개 들어있네. 그래서 다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발행 주식 수고, 이게 이제 완전 희석주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번 분기는 430밀리언입니다. 430밀리언이기 때문에, 근데 뭐 어닝스로 나누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 어닝스가 없기 때문에 매출을 나눠보자. 한 주당 매출을 구해보자 라고 해서 다 나눠봤어요. 20년 4분기부터. 그럼 이제 0.81, 0.85, 0.98, 1.01 쭉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정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내려가고 오히려 더 내려갑니다. 이게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한 주당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보시면은 매출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린 주주고 네. 주주 입장에서는 한 주당 가격이 필요하다. 한 주당 내가 갖고 있는 주가 얼마를 벌고 있냐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죠. 매출의 증가 속도보다 주식이 늘어나는 게 더 빠르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주식 수가 더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 주주 입장에서는 안 좋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 지금 늘어서 역시 우리 기업 잘 성장하고 있네. 그 밑단을 보시면은 이게 발행 주식 수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예. 원래 나는 피자 한 판에 4조각짜리 네. 이거를 피자 하나를 4개로 나눴네? 그러면은 얼마를 주고 사 먹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4개로 나누면요? 예. 뭐 한 7, 8천 원? 7, 8천 원? 네. 뭐 7, 8천 원일 수도 있고 네. 뭐 피자 한 판이 보통 뭐 16,000원이라고 한다면은 네네. 한 4,000원 한 4,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걸 샀어요. 네. 근데 갑자기 피자 주인이 계속해서 자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점점 나는 한 조각을 계약한 거기 때문에 네네. 한 조각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피자가 커지고는 있어도. 그렇죠. 피자가 커지고 있는데 먹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먹는 사람이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거야. 막 진짜 개같이 달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실제로 주주 입장에서 내 한 주식에 벌어들이는 레베뉴가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구나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0년 말부터 21년에는 호황이었으니까 쭉쭉쭉 잘 증가했는데 실제로 주식이 늘어났지만 매출이 더 빠르게 증가했다가 이때는 매출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던 거죠. 네. 쭉 주식보다는. 근데 이번에 주식을 워낙 대규모로 발행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확 줄었네요. 그리고 얘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때에는 두 개가 차이가 없어요. 그때는 계약이 뭐 그렇게 활발하게 21년 말에 전환사채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호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환사채의 듀레이션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10년 만기 채권 네네. 이런 식으로 길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만기 채권이 없다가 점점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24년, 25년, 27년 이런 식으로 쭉쭉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건데 지금 업황을 보면은 매출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실제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숫자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당 가치가 얼마야? 라고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네네. 적어도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는 계속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계산법이 아닌가. 지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돈 성장 되게 잘하고 있고 주가도 잘 받고 있는 네. 그런 기업에도 해봤거든요. 이거는 성장 기업들 다 이런 거 아닌가? 네. 아닙니다. 어떤 기업은 숫자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 있고 0.8에서 시작해가지고 몇 개 분기 만에 진짜 3을 돌파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주주한테 이렇게 빌붙지 않고 매출을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기업이 있다는 거죠. 물론 다음 분기에 아이언소스 이거는 뭐 지금 돈은 들어갔지만 네. 왜 여기에는 아이언소스에 인수하는 그게 들어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매출에는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변곡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다음 분기에 일단 첫 번째로 아이언소스 인수를 하고 얘네가 기업이 색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첫 번째로 파악해야 되고 그거 하면은 1차 매수는 할 만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3년도에 캐시 프롬 오퍼레이팅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지가 두 번째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영업에서 벌어들인 돈이 있는지 맞습니다. 에비타가 점점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로 매출 성장이 이제 이 주식수보다 빨리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거 다 체크하고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판단은 자유니까 이거는 순수히 제 의견인 거고 네. 지금 주가가 이렇게 미쳐 날뛰고 있는 상황에 막 기사도 막 유니티 실적 좋아가지고 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그 상황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게 좀 제 입장에서는 리스키하지만 그냥 저는 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의견이 팔아라 이게 아니라 이거 좀 더 봐야 된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퍼포먼스는 실적 좋아서 오르는 거 아니다.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실적 좋아서 오르는 기업이면 실적 날에 이미 다 그냥 쭉쭉쭉 올라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고 맞습니다. 남들 오를 때 다 오르는 거면 그냥 원래 그런 종목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이르다. 네.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다. 네. 그 체크는 제가 해드리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도 같이 유니티를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네. 그러면 다음에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